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부인권 행사가 있으면 부인 대상이 된 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법 39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인의 효과는 당사자, 그러니까 파산관제가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파산 절차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절차적 상대요. 파산, 이걸 사행위 소송도 상대적 효력만 있죠. 뭐 비슷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부인권 행사 시이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소재의 경우에는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부인이 청구에서는 신청서 부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항변에 의한 경우는 준비서면을 송달 시 또는 구두변론에서는 진술 시입니다.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부인권의 목적은 파산재단을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증식을 도모하고 채권자 간에 생긴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결과 부인의 상대방은 부인 대상에 따라 금전급부의 경우에는 동액이 금전을 반환을, 물건의 경우에는 현물 또는 가액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금전급부의 경우 채무자의 편파변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물론이고 금전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사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받은 변제 금액을 반환한 경우 변제받는 날로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돼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민법은 5%거든요. 그 다음에 소촉법에 의해서 20%. 지금 현재 12%죠. 상법은 연 6%고요. 그런 식으로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부인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이 정한 법정일에 따른 지연 손해금 지급을 명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소축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전이 기준되는 법정이율을 대통령령 지금 현재는 12%죠. 근데 여기서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을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날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위임했죠. 근데 이 비록 부인의 청구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간이 신속한 절차인 결정 절차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라는 점에서 부인의 소와 전혀 동일하므로 부인의 소와의 균형에서 붙여볼 때 부인 청구라고 하여도 소축법 적용된다는 게 이 책의 입장입니다. 옛날에 이거 파산관제인 세미나에서도 아마 어떤 윤 변호사님이 아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소축법에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물 반환. 예컨대 사행인 토지의 증여나 재산의 염가 매각이 부인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이제 자체를 파산재단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이러한 효과는 어디까지나 파산 절차의 관계에서 생기는 상대적 효과입니다. 부동산의 처분 행위가 부인된 경우 파산관제인이 부인의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의 등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등기부를 봤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인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의 부인인지 그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액배상. 사행위 소송에서도 가액배상 가끔 문제가 되죠. 본래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재산이 전매되거나 멸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목적물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청구와 관련해 문제되는 건 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는 부인권 행사 시설, 예컨대 소에 의한 경우는 소재기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취소권은 재파상 청구로 행사해야 하고 채권자 취소 소송은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이므로 부인권 행사로 인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는 부인권 행사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지위가 있습니다. 부인이 상대방은 자신이 한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현존한 경우에는 당해 급부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98조 제1항 전단. 이를 배상적 환치권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배상적 환치권.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파산재단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뒤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까지 확보하게 되어 파산재단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건 자체는 돌려주는 얘기죠. 반대급부가 현존하는지는 부인소송이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파산재단에 현존하는 때는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재단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98조 제1항 후단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파산 채권자가 아닌 재단 채권으로 한 취지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적, 즉 채무자가 수령한 반대급부를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따라서 보호의 정도가 크게 바뀌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존이익이 있는 때는 재단 채권자가 되는 반면 현존이익이 없는 때는 그 가액의 상한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치게 됩니다. 398조 제2항의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한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서 상대방은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법 399조. 예를 들어 채무자의 채무 변제 행위가 부인되어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금액을 파산재단에 반환한 때는 상대방이 가졌던 구채권은 원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채무자회생법 397조 제1항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며 상대방은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항수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 채권이 부활에 수반하여 인적담보, 물적담보 등 채권에 부수되는 종전 권리도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인권의 어떤 행사의 효과로서 이제 원상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액배상, 금전배상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액배상이 문제되고 상대방의 지위는 이제 이익이 현존 여부에 따라서 재단 채권이 되느냐, 파산 채권이 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권 행사 효과는 이제 그 과거의 그 어떤 사행이 취소하고 유사한 점이 좀 있지만 이 반대 채권과 관련해서는 이익이 현존하느냐에 따라서 재단 채권이냐 아니냐가 이제 구분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부인권 행사의 소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